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왜 잘못했냐 이런 거 복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주를 좀 보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운영을 하던 병원을 정리하고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와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좀 살아보니까 현실에서 접하는 것들 때문에 주식하는 데 사실 도움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또 학업도 같이 하느라고 짬이 안 나서 유튜브를 도저히 킬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타운홈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4층이거든요. 이렇게 다락방입니다. 사실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이제 아예 바닥까지 가거든요. 제가 혼자 쓰고 있어서 유튜브를 켰는데 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근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단순 조정장이 아닌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폭락이죠. 종가가 최저가였어요. 끝까지 그냥 계속 밀었기 때문에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확 내다 꽂았습니다. 지금 이제 물리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단타를 치시거나 숏을 전문적으로 잘 하시거나 이런 분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 조금 물려있냐 많이 물려있냐의 차이지 아마 다들 충격이 좀 있으실 겁니다. 심리적인 충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1년 전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주봉을 켜보면 하나도 없이 3월 초부터 오늘 이제 4월 4일입니다. 4월 4일까지 아예 내다 꽂았어요. 원래 와도 중간에 반등이 한 번씩 오거든요. 약간 속임수처럼.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아주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되게 기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나스닥 차트는 말해 뭐예요. 너무 굉장히 심합니다. 2024년 1월 그 정도 수준까지 아주 단기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 물 타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주, 5주째 이렇게 빠지니까 초반에 물 타신 분들이 많고 사각개미들이 워낙 환전해서 나간 달러가 170조거든요. 1배수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속쓰리랑 테슬라 2배, 뭐 TQQQ, 나스닥 3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속슬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식수에 드는 한국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합니다. 이런 하락장이 오면은 뭐한 일주일만 가도 막 녹아버리기 때문에 물을 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떨어지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플을 삭제하거나 외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적극적으로 남아있는 예치금을 이용해서 물을 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반등 없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 하락 폭이 그리고 물을 타면 탈수록 이 계좌는 더 무거워지면서 아예 그냥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물을 타봤자 얼마 티도 안 나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더 끌어왔어요. 물을 타서 2천만 원이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퍼센티지가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장에서는 또 빠지잖아요. 그 다음번에 1,000만 원 가져와서 타면 수익률 절반으로 감소를 시키지 못해요. 그럼 2천만 원 끌어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해가지고 벌 때는 조금씩 막 단타 쳐서 벌다가 이거 물 타가지고 지금 계좌는 엄청 커졌는데 무거워진 상태로 이렇게 깔아앉아 버린 거죠. 그게 지금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되게 중요했거든요. 오늘 아래 꼬리를 달면 관세 발표는 일단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는 됐단 말이에요. 숫자가 다 나왔으니까. 그 숫자가 어떤지 간에 계산이 좀 엉망이라고는 하죠. 희망의 아주 작은 여지도 없이 되게 암담한 정도의 차트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반등을 한다 그래도 언제 할지도 알 수 없고 주말에 또 무슨 악재가 터지지 않을지 걱정을 하고 이제 제가 있는 어떤 그룹에 있는 분은 레버리지 너무 땡겨서 쓰셔가지고 그리고 예치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여유 자금도 없고 예금까지 다 끌어다 써가지고 왜냐하면 주식이 이렇게 올랐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좀 떨어져도 이렇게 다시 올랐을 줄 알았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말씀을 하실 정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누가 레버리지 하랬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 관리나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왜 잘못했냐 이런 거 복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주를 좀 보면 이제 제가 관심주로 담아놓은 것들인데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팔란티어 먼저 볼까요? 일본 켜보면 엄청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125불까지 갔다가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갭상승할 여기부터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면 좋았을 텐데 한참 벌었다가 다시 도루묵된 경우도 있으실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74불이거든요. 근데 S&P 500 아까 차트랑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죠. 이건 지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나 이런 게 좀 적어요. 근데 물론 오늘 이제 마이너스 11%니까 예를 들면은 많이 빠진 거 한번 볼까요? 브로드컴인데 굉장히 심해요. 특히 반도체 쪽이 각도가 엄청 가파르거든요. AMD는 이제 오래전부터 빠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툭 꺾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밑으로 깎여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왜 팔란티어를 제일 처음 켰냐면 사실 지금 S&P 500 종가가 5천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1200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계속 참고 참다가 5200에서 다 썼는데 5000대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더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심리가 사실 되게 많이 무너졌고 트럼프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결과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도 3점대로 일단 들어왔고 좀 빠졌었는데 어쨌든 4 이하로 내려온 데다가 주식시장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장기채 수요가 또 올라갔고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5,200 이하로 가면 주식시장이 사실 바이든 정부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연기금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미국은 의무는 아니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은 401k를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은퇴 자산이 거의 다 S&P 500이랑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조정이 오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항상 꼭 있어 왔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2, 3년마다 이런 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폭락장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긴 되는데 작년에 그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기금도 미국 주식 진짜 많이 샀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401k가 어느 정도 이하로 가면은 거기서도 터질 수가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써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는 지지율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1200이 하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때에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산 게 근데 얘는 뭐 아래 꼬리가 조금 있긴 있어요. 70 이거를 산 이유는 어쨌든 하락폭이 강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는 길게 봤을 때는 뭐 주봉 키고 월봉 키면 아직은 상승 추세예요. 그리고 AI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챗GPT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이제는 알게 됐어요. 지브리 그 만화 그리는 것 때문에 완전히 우리 생활로 침투가 됐기 때문에 AI가 이거를 뭐 버블이다라고 물론 버블이어서 한번 찍었었죠. 근데 그게 다 삭제됐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차트를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는 어떠냐? 반도체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을 AI 버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 같이 있던 그 펀더멘탈의 선이 왔다고 최소한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빠지면 뭐 90불 아래 잠깐 갔다 올 수 있는데 80불 갔다 와도 이 정도는 최소한 회복은 합니다. 94불이면 엔비디아도 사야 돼요. 사야 되고요. 팔란티어 74불이면 사야 됩니다. 이거 사야 돼요. 테슬라는 사실 요때가 되게 기회이기는 했는데 그때 요때가 언제냐면 서비스 센터 앞에 있는데 막 방화 저지르고 그럴 때인데 어쨌든 여기서 뭐 이렇게 팍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테슬라는 지금 정도면 이것도 사는 가격이에요. 높은 산을 이미 그렸기 때문에 빠져도 뭐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선을 제가 언제 그린 거냐면 요때 그린 선이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더 빠지더라도 구간까지는 금방 회복을 하는 선이에요. 왜냐하면 심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좋게 보는 것들은 코스트코라든지 이거 코스트코는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과 연준과 그런 재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와서 보니까 외식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외식하면 그 약간 무슨 세금처럼 팁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가이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8%, 20%, 25%, 30%까지 써 있는 데도 있는데
또 비싸고 환율도 비싼데 거기다가 팁까지 줘야 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저와 여기서 알게 된 모든 분들이 다 거의 다 집에서 해 먹습니다. 근데 외식은 그냥 가끔 하는 거예요. 가끔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데 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마트에 가서 사야 되고, 또 마트도 한 군데도 아니에요.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코스트코도 있고,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샘스클럽도 있고, 뭐 BJ도 있고, 조금 다르게 뭐 한인마트도 또 가야 돼요. 한인마트도 종류도 있어요. H마트도 있고 K마켓도 있고. 그러니까 마트를 사실 되게 여러 군데를 가야 되는데, 왜냐면 다 파는 게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세일을 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여기는 요게 싸고 저기는 저게 싸고 하니까 막 마트를 하루에 두 군데 갔다 오면 엄청 지쳐요. 차로 막 15분, 20분 가야 돼요. 15분, 20분 안에 마트 있으면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 패턴상 일반 마트에서 쓰는 것보다 코스트코 가면 두 배, 세 배는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일단 싸서 산다기보다는 좋은 걸 팔아요. 그리고 좋은 걸 파는데 그거를 싸게 팔고, 환불을 저는 물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환불이 너무나 간편하고 쉽게 돼 있고, 그리고 음식도 웬만하면 맛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자제품도 코스코에서 사는 게 훨씬 싸기도 하면서 편리해요. 이미 세일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사면서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고 뒤통수 맞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에 사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코스트코 트래블이라고 코스트코에서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어요. 온라인 여행사라서 온라인으로만 다 결제를 하는데 패키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개별로 항공권 싸게 끊고 호텔 최저가에서 싸서 찾아서 해도 코스트코 트래블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트래블에서 사면 또 디지털 카드라고 해서 또 리워드를 주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멤버십도 두 종류 있잖아요. 비싼 걸 하게 돼요. 그래서 120불인가 1년 멤버십이 돈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제가 오늘 빼고는 최고 신고가라고 알고 있는데, TJmax는 아울렛 같이 굉장히 저렴한 옷들을 모아서 매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빽빽하게 걸어놓고 약간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사서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신고가예요. 거기는 경기 침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트코가 드디어 이 선을 와줬습니다. 200이 선을 와줬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근데 많이 안 빠졌잖아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안 빠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빠진다 그러면 얘도 뭐 충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어쨌든 이런 기조로 가면 미국에서 외식하기 힘들고, 코스트코에서 고기 이만한 거 사와가지고 집에 와서 잘라가지고 팩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고 그거 하나씩 꺼내서 구워 먹고 하는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지면 더 싼 데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결국은 코스트코예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코스트코 주식이 좋다는 거는, 왜냐하면 계속 올라. 이게 지금 빅테크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조정도 이제 코로나 빼고는 큰 조정도 없이 지금 정도도 이런 주식이 하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거예요. 애플 국민 주식인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뉴스에 아이폰이 관세 그렇게 매기면은 333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애플은 관세 면제해줬거든요. 어떤 투자를 이제 받아내기로 약속을 하고, 트럼프가 사실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얘는 반등을 할 겁니다. 애플은 현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얘가 반등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살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자사주를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애플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발표하는 게 자사주 소각이잖아요. 사서 불태워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하필 그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자사주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도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애플을 살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 요 정도 오면은 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이 사실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사면 이러다가 요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관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관세고, 계산도 엉망으로 했고, 빨리 자기한테 뭐 가져와라 뭐 이런 약간 깡패식의
그거기 때문에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주식을 갖고 계셨으면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실 텐데, 이제 코카콜라가 경기 방어주에서 73불 윗꼬리 딱 찍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요거를 보고 오늘 갖고 있던 코카콜라는 다 팔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요거는 약간의 숏은 아니지만 해지하는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이제 이렇게 폭락할 때 얘는 오르기 때문에 요거 팔아서 이제 많이 떨어진 거 주울 수 있는 예치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채도 물론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금리가 갑자기 확 꺾였기 때문에 뭐 TLT나 TMF 같은 거 갖고 계시던 분들은 그거 팔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아이비들이 발표를 하는 게 되게 각양각색이기는 하지만 뭐 둠스데이다, 이 공황의 확률이 올라 조장하는 뉴스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심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심리는 언제 무너지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을 때, 뭐 지금은 여기 익스트림 피어로 15, 아까는 4였거든요. 엄청 심해요. 근데 마켓 센티멘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빅스 지수 30에서 60 사이에 사면 시간만 지나면 레버리지 너무 심하게 땡겨 쓰는 거 아니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팍팍팍팍 떨어질 때만 이 심리가 위축이 되고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에서 여기서 물을 탔어요. 근데 최소한 오늘은 반등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한번 심리가 쫄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올랐어요. 이거 반등이다, 찐 반등이다 하고서 이제 거기 올라탔어요. 근데 그러면 쭉 안 오르죠. 근데 바로 내려가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요 과정에서 사람을 완전히 지치게 하기 때문에 그 제발 본전만, 이런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본전에만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찐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계속 진화를 하고 기술도 발달이 되고 하지만 주식시장이 맨날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이걸 누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개미들이 이런 데서 죽어 나가야지 근데 그런 시체를 먹고 월가의 자본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버티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샀으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남겨놓는, 예치금에 두는 게 힘들면 따로 빼가지고 그냥 뭐 파킹 통장 같은 데다가 좀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지내시던지, 이런 식의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버핏이 이제 뭐 나이가 들어 총기가 이렇네 하지만 결국은 항상 위너는 버핏이 미리, 지금 현금 많이 있는 사람이 위너거든요. 근데 현금만 또 많이 갖고 있고 안 사고 있으면 이럴 때도 못 사고, 올라가면 또 떨어질까봐 또 못 사고, 내려오면은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물려 있는 사람이 시장이 반등했을 때 가장 재미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자괴감을 가지거나 혹시나 뭐 별 안 좋은 생각이 드시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돈 벌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P 500 맵 보시면 뭐 다 시뻘겋죠. 오늘은 한꺼번에 다 빠졌어요. 근데 이런 날은 무슨 날이냐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에 상관없이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날은 사실은 이 시장에 외면하지 말고 조금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강한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면 되는데, 사이트 finbiz.com으로 들어가면 여기 맵을 누르면 요거를 이렇게 탭을 해서 내리면 P/E가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29까지 내려왔고 아마존은 30, 엔비디아가 32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사야지. 엔비디아 32까지 내려왔는데 P/E가, 엔비디아가 돈을 못 버나요? 이거 딥식 때문에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직도 390.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먹고 크는 기업인데, 그래도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주식들은요, 코스트코 아직도 53이에요. 테슬라 117, 굉장히 높죠. 그리고 1111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요거는 사실 악재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어서 64 P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찐 반등할 때 이거 보고선 P 낮은 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많이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P가 낮은 이유는 사실
있는 거예요. 약간 하얀 길로 가면 낮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PE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 주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수치를 보고 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빅테크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살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반도체는 미중 분쟁 때문에 아직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엔비디아는 90불 때는 그래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90, 이거 한 방에 사면 안 되고 90불 때 조금 사고, 또 떨어지면 한 번 사고, 한 번 좀 크게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리스크를 좀 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이 사실 거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강하게 버티는 주, 그리고 올라왔다가 아래 꼬리 들고 확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돼요.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외면하거나 내 계좌를 못 열어보거나 그러면 안 되고, 헐겁게 막 마이너스 10%, 20%, 30%, 40%, 50% 이렇게 찍혀 있어도 그거를 들여다보고 적당한 시기에 남은 예수금을 쏟아 부어야지 반등할 때 그래도 그때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건 세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해야 되고요. 이거는 발란티아 홈페이지 사진인데, 그 매출 곡선이 약간 꺾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주식이 한번 출렁거리면서 다시 정고점 해보고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고점이 사실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거를 띄웠냐면 이것 때문에. 자, 미국의 재건을 위한 뭐 제조업, OS, 이게 누가 원하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건데, 이 정치를 뗄 수가 없어요. 경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국내 정치랑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 정치,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 하는지, 파월이 무슨 말 하는지, 재무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가 팔란티어는 CEO가 정치적인 소견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알렉스 카프 CEO의 그 뒤에는 피터 틸이 있잖아요. 피터 틸이 만든 또 다른 스타트업도 있거든요. 그것도 상장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조가 비슷해요. AI를 쓰면서 지금 정권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이 상승장에는 못 사요.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한 번에 사는 거 아니고 나눠서 얘도 요 정도에서 살 수 있으면 사고, 더 떨어지면 한 번 더 사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또 사고, 또 떨어져?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배짜리를 사면 올라갈 때 확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떨어질 때 너무 떨어져서 그거 아시잖아요. 50% 떨어지면 100%가 올라야지 본전이 되거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라도 웬만하면 2배보다 1배가 사실 반등이 급하게 나오면은 좀 아쉽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자본을 많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2배수는 빨리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1배수 오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큽니다. 우린 퍼센티지보다 수익 금액을 더 많이 봐야 되거든요.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기름주들이 완전한 폭락을 했거든요. 아마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버크셔도 떨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39불 때까지 보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말아 올렸어요. 근데 유가가 빠져도 미국 내에 있는 그 원유 기업들은 트럼프가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는 게 목적이지 이 기름주들이 빠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다른 걸로 인해서 또 뭔가는 혜택을 받을 겁니다. 저는 정유주가 지금 이 정도 내려왔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친환경을 멀리 한다 그래도 탄소 포집을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근데 옥시가 탄소 포집 기술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면.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고, 안 팔고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주식이라서 아마 이렇게 빠졌으면 버핏이 당연히 샀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아래 꼬리가 쿠셔에서 만든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절대 이런 아래 꼬리는 기관이 아니면 만들 수 없어요. 개인이 여기 달라붙었을 리도 없고, 오늘 버핏이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폭락장이 올 때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심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너무 올인을 하지 않아야 되고 남아있는 현금을 언제 쓸지 이렇게 재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미장은 지금 이번에 반등을 한다고 해도 아주 낙관적이진 않다. 그리고 정고점까지는 언제 걸릴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반등을 해도 이 정도 구간에 왔을 때는 정리를 좀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도 바로 못 올라올 거예요. 한참 뭐 한두 달에 걸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정말 다행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무수히 많은 개미가 또 레버리지에서 털릴 겁니다. 털리지 마시고 너무 쫓아갈 때 매수하지 말고, 많이 빠진 것 같을 때는 조금씩 사고, 조금 오르면 또 차익 실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바이든 정권 때처럼 미장을 대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올해는 좀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매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소파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뭐 소파이만 떨어진 건 아니고 소형주가 같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들은 어떤 호재가 있어도 금리 내리기 전까지는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면은 뭐 손절을 하고 이제 오를 수 있는 걸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는 소형주는 어느 정도 그래도 비중을 갖고 있는 게 파월이 언제 내려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는 데이터 보고 또 하겠다. 관세 때문에 인플레 올라가면 금리 못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폭락을 하는 건데, 그 말은 사실은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관세 때문에 인플레 올라갈 게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지금 만약에 금리 내리겠다고 하면 그거를 또 나쁘게 생각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이거 지금 금리 내리면은 경제 인플레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심한 그런 조정이 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정석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가 이렇게 좋게 딱딱 찍히는 시점이 올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또 이제 무섭게 반등을 하니까, 너무 빨리 반등할 때 또 탈출해버리면 그 찐 반등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목표는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 줍줍을 잘 청산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5천이니까 5,400에서 한번, 5,700에서 한번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더 짧게 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사실 지금 위장보다 코스피가 훨씬 강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다기보다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더 빠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올해 주식을 한다면 반드시 국장과 미장은 같이 하는 거를 저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장에도 국장을 추종하는 지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3배짜리요. 볼륨을 되게 적게. 근데 이것도 매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장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탄핵도 결정이 됐고, 그리고 어느 당이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의 화두는 모두가 일치하는 이제 경제에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아마 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다시 대한민국의 위기라서 기업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신호가 오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시장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그런 관계도 조금 더 부드럽게 되면서, 미장은 계속 흔들리는 동안에 트럼프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막히는 시간이 올 거거든요. 그 어느 지점에서 한 번 더 하락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국장은 그거랑 반대로 2021년 2022년 이때처럼 굉장히 랠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도 반드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유저분들 화이팅입니다.